안녕하세요. 한국청년주택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제가 한국청년주택을 포함해서 생활주택,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동산 기업에 대한 IR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서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 건물 중심으로 투자해서 임대 수익까지 나오기 때문에 안정성 최고의 상품이죠. 물론 여기에 수익성이나 황금성 측면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공제 받기에는 안정성이 있고, 이게 소득공제 받은 다음에 원금 회수성으로 보면 담보성이라는 건 최고죠. 청년주택, 생활주택, 부동산 자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2018년도에 청년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부동산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근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도 오히려 6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법 정책적으로 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소셜 부동산 청년 주거 환경을 위한 벤처기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주택에서 작년에 2023년도에 34억 2,200을 투자받았고, 실제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울에 건물 3개를 갖고 있거든요. 총 원룸 76개를 갖고 있고, 이게 삼성역 저희 회사 가까운 오피스텔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주택이 정확히 말하면 청년주택 소유의 빌딩은 2개입니다. 그리고 생활주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왜 그랬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을 한꺼번에 하면 너무 부담을 큽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를 그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아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주택, 청년주택, 주택이 들어가죠. 근데 주택은 회사가 투자하기는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오히려 이 회사는 청년주택의 지분을 다 가지고 흡수해서 오히려 청년주택의 모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는 청년주택이나 생활주택은 주택 중심으로 이미 갖고 있으니까 다른 자산,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건물을 산다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 때는 이제 이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2023년 때 그래서 5억 9,500 정도, 6억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자산을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더라도 내년 중에 저희가 이 강남에 일정 이상 떨어졌다면 그때 가장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건을 저희가 지금부터 알아보고 있는데 금방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비교도 해보고 시장도 더 파악하고 구체적 매물에 대한 접근도 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지가 상승률이나 그 다음에 규제 완화된 이런 걸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가격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 가격으로 하면 더 왜곡될 거예요. 그건 알 수도 없고, 비교 보니까 뭐 어쩌더라 이러면 그건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 가치만 하더라도 120억 가치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은 감소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공실이 한 20%가 넘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20%에 육박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까 지금 관리를 잘해서 지금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3년 뒤에 황금성을 확보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론 200억대 건물을 지금 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규모의. 근데 그가 먼저 한 게 뭡니까? 작은 건물을 샀죠. 20억대, 30억대. 왜 그러겠어요? 돌려줘. 그럼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청년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물은 사실은 8년, 뭐 이렇게 10년 이 규정이 있어요. 그때까지 못 팔아요. 팔면 팔 수는 있죠. 다 토해내야 돼요. 세금 혜택 받은 거. 근데 이제 세 번째 생활주택에 있는 수유동 건물은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꽤 많이 내죠. 근데 여러분들은 3년 내에 혹시 못 돌려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성 확보 목적으로 언제든지 팔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특히 조합은 뭐 조합 통해서 해야겠지만 직접 이게 여기에 투자나 아까 공동투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만약에 돈을 안 돌려주면요. 담보 설정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해도 실행하면 돼요. 경매 신청해버리면 돼요.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돌려받으라는 게.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저희는 대출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상월고 건물에만 대출이 일부 있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그 신청할 수 있고 첫 번째 건물도 사실은 지금 정부 혜택을 받아갖고 이자를 2%대 초반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갚는 거예요, 일부러. 왜 안 갚는 게 이익이에요. 지금 어디 가갖고 2% 초반에
대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갚는 거예요. 그게 한 5억 좌우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갚을 돈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저희가 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안 갚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실물 부동산 가치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분산 투자한 이유를 설명드렸죠. 언제든지 팔고 여러분을 위한 황금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장점은 안정성과 아시다시피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성인데 이 소득공제 효과가 수익성을 확보해주고 저희가 개별 건물로 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한 게 안정성을 황금성을 확보한 거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신탁을 해갖고 그걸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탁 원부를 꼭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탁 원부를 뜯어보면 거의 다 대출받은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건물 현황.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3개의 건물이 있고 22실, 22실, 32실 개별 건물로 다 한 주택이에요, 저희는. 이게 그래서 뭐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그래서 하나씩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저희 사무실 가까운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포트폴리오 돼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다양하게 이미 황금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제 지금 큰 건물을 마련해서 오히려 규모의 건지는 이제 또 실현하는 걸 하랍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도 갖고 있고 큰 것도 갖고 있고 어찌 보면 그것도 똑같은 게 아니고 규모별로 포트폴리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을 위한 황금성 확보 수단 부동산에 약한 게 이거니까 먼저 이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큰 걸 통해서 안정성을 더 확보하려는 거겠죠. 자, 상월국 건물은 지금 심지어는 저희가 그 뒤에 있는 토지를 추가 매수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2018년에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와 함께 이미 이 토지가 공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같이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그전에 안 팔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싸게 샀어요. 한 3분의 한 2 가격? 이게 실제로는 이제 팔게 되면 50%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그죠? 예, 66%에 샀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억 6천에 사서 10억만 팔아도 50% 수익이 나는 구조죠. 실제로도 그렇게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다행히 이제 상속을 받아서 빨리 처분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심지어 한 번 더 해서 더 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이죠. 재건축되는데 이게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이쪽도 재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안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 거 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주택개발업자한테 팔더라도 이제 규모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원래는 도로가 이쪽에 물려있긴 해요. 아파트 쪽에. 근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나와야지. 대로변으로 나와야지. 다른 쪽으로 나오면 이면도로는 또 다르죠. 근데 이제 토지 가치를 그래서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이 25%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반영된 거죠. 상승률도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우리 상가격 대비했을 때도 25%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게 한 3억? 이 정도 샀거든요. 위치는 동동여대 가는 길이고 상월공역에서 진짜 1분 거리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1분도 안 걸어요. 자, 그리고 동동여대 가려면 무조건 우리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공릉동도 공릉역에서 실제로 딱 1분 거리입니다. 진짜 이것도 빠른 걸음으로 가면 공릉역 주민센터에 있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빠른 분들은. 저희가 다 테스팅해서 시간까지 다 쟀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일단 반영하는데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서울과학기술대학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유동은 전철역은 여기는 가깝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국립재활원 사거리인데 여기에서 국립재활원 사거리 가셔갖고 제일 좋은 건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물이 저희 건물이에요. 32실이고 여기가 북한산 고도 제한이 풀렸어요. 실제 20m 질 거, 보통 4m 지하면 5층 질 거죠. 근데 45m 질 수 있어요. 높이가 지금 2배 이상 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삼성역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고 그래서 지금 삼성역이나 테헤란로 주변 뭐 전면도로는 못 구하죠, 빌딩은. 그렇지만 이면도로 쪽에 전철역 가까운데 저희가 200억대 건물을 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임대차 이미 쓸 수 있거든요. 일부 공시를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지에 맞게 해서 직원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입지도 쉽고 저희가 건물 상승률도 할 수 있는 거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기업 한국청년주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의 안정성 이미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그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황금성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 오히려 투자 타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상으로 부동산 기업에 대한 IR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